개 짖는 소리 좀 안 나게 해라. 안녕하세요, 영수입니다. 안녕하세요, 예성입니다.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었다고 하는데요. 계엄 사태 이후 탄핵으로 해서 민주당의 우세에 힘입어서 대통령 당선 결과까지 간 것으로 보이는데요. 또 여러 가지 정책들을 앞세워서 얘기한 바가 있는데, 이재명 당선인이 발표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빌딩 투자에 미칠 영향이 어떤 건지 저희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게 바로 이 재개발, 네. 재건축이거든요. 그렇죠. 공급 확대가 그렇죠. 제일 큰 공약이죠. 네, 공급을 많이 늘리겠다. 네.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 이제 규제를 완화를 해서 공급을 늘리겠다는 건데, 근데 이 부분이 또 빌딩 시장에 또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. 네. 사실 노후된 주택가들이 이제 개발되면은 같이 상권도 개발되고 소득수도 높아지고 네. 이제 결국 이 상권에서는 좋아지는 거거든요. 그렇죠. 그러면 상업용 빌딩의 가치도 함께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. 네. 특히 재개발, 재건축 지역의 꼬반 빌딩이나 오래된 상가주택들은 매입 후 새롭게 고치거나 아예 신축을 한다든지 그렇게 가치를 올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더 많아질 것 같아요. 뭐 그런 예들이 있죠. 아무래도 고급 주택으로 탈바꿈한 그런 주택들이 있는데, 뭐 라인원 한남이라든지 한남더일, 또 아크네 포레스트, 앞으로 또 계속해서 바뀌어 나갈 항남 5구역 같이 이렇게 재개발할 수 있는 또 지역들이 계속해서 늘어날 거라고 보이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그쪽 사실 그 주변에 빌딩, 꼬마 빌딩들이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. 네네. 네, 그래서 그런 거를 예상하시고 이제 선제적으로 투자하는 것도 하나의 또 방법일 수도 있겠습니다. 네. 구독과 좋아요. 부탁드립니다. 두 번째로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, 세금 정책에 대한 변화가 그렇게 크게 없을 것이다. 또 그런 부분이 또 있는데요. 아마 저희 빌딩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제일 직접적으로 와닿는 부분이 이 세금 정책에 대한 내용인데, 네. 이재명 당선인은 세금으로 시장을 억누르기보다는 시장의 흐름을 좀 존중하고 안정적인 방향으로 다시 세금의 정책을 이끌겠다,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. 기존 민주당이랑은 좀 다른 방향이네요. 네, 맞습니다. 예전에는 좀 이렇게 세금으로 억누르다 보니까 금액이 막 튀는 약간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, 요번에는 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안 좋은 현상을 이제 억누르지 않겠다, 그런 입장인데, 저희가 이제 그 투자하시는 사람 입장들 중에 하나 보면은 다주택자들이 또 이제 종부세라든지 양도소득세 이런 부분에 대한 부담이 있거든요. 네네. 그런 부분을 좀 줄여주겠다, 이런 약속을 한번 했었고, 그렇게 된다면 만약에 빌딩 투자자들한테 가장 큰 기대를 안겨주는 부분이 될 것 같아요. 세금 부담이 줄어들면 그동안에 매물로 잘 나오지 않았던 귀한 빌딩들이 이제 물건으로 나올 거고요.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빌딩 매물도 훨씬 좀 다양해질 것 같고요. 거래 회전율도 높아져서 빌딩 시장 전체에 활력을 좀 불어넣을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. 다주택자를 자본주의 사회에서 막을 수 없는 현상으로 인정하면서 억지로 막기보다는 세금으로 좀 균형을 맞추겠다는 게 이제 이번 대통령의 이제 좀 취지인 것 같은데, 그렇게 이제 거래를 유도하게 되면은 지금 오래된 다가구 주택들이 이제 근생으로 용도 변경된다든지 신축한다든지 개발하는 기회가 또 많아질 거 아니에요. 그렇죠. 개발 빈도수가 늘어나겠죠, 계속. 가끔씩 이제 좋은 입지에 있는 주택 건물들이 네. 나 양도세 무서워서 못 팔겠어 이런 분들이 많았거든요. 맞아요. 네. 그런 부분에서 세금이 좀 완화된다고 하면은 네. 좋은 자리에 이제 물건들이 나오면서 네. 또 개발되고 또 그렇죠. 확장되고 개발 수요가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저희가 또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적률도 또 완화해줬잖아요. 그렇죠. 네. 뭐 그런 부분들 한번 보시면, 저희가 신축 사업도 하려고 이렇게 준비하거나 이런 분들한테는 또 다양한 매물로 또 다가올 수도 있는 거고, 또 좋은 입지의 매물이 나오면 또 그만큼 또 상권의 확장이나 개발 수요가 많이 늘어날 수 있으니까 또 더욱더 호재라고 또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. 개 짖는 소리 좀 안 나게 해라. 그리고 저희 세 번째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, 첫 번째 개발의 확대, 두 번째는 세금에 대한 완화,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민주당의 원래 기본적인 정책이죠. 많이 풀겠다. 유동성 증가가 있는데 이번에 추경을 30조를 하겠다라고 또 발표한 게 있고, 금리도 이번 인하하겠다고 또 얘기를 했죠. 또 서울의 또 공급 절벽으로 인해서 또 똘똘한 한 채는 이어질 것 같긴 한데, 사실 이미 이제 강남 아파트는 많이 올랐어요. 최근에 또 가격도 많이 올랐고, 이제 똘똘한 한 채를 완성하신 분들은 투자할 곳이 다음에는 갈 게 빌딩 투자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. 그렇죠. 뭐 주식을 하겠어요, 뭐 네. 코인 하시겠어요. 빌딩 오셔야죠. 상대적으로 빌딩 시장에 돈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아파트 쪽이 과열됐으니까 다시 또 빌딩 쪽으로 돈이 들어올 것이다. 하반기에 자금이 좀 들어와서 빌딩 거래량을 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더불어 빌딩 시장에서 가장 또 중요한 게 또 금리거든요. 그렇죠. 금리가 최근에 5월 달에 0.25bp 떨어졌잖아요. 네. 하반기에 지금 한 두어 번 정도 더 떨어질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죠. 그래서 내년까지 총 한 3번 정도가 떨어진다고 하면은 네.
빌딩 이런 대출 금리 같은 경우에는 한 3% 초반까지는 네. 저 내려갈 거로 예상이 되거든요. 네. 지금 신규 법인이 4% 초반 이제 금리를 받고 있는데 네. 이제 대출 금리가 3% 초반까지 내려가면 이자를 덜 내잖아요. 그쵸. 매도자분들도 이제 굳이 가격을 덜 내려도 되는 것이고, 네. 내가 이제 신규로 투자하려는 분들도 이제 금리가 만만하니까 네. 이제 새로운 또 수요가 또 시장에 들어올 거라 또 생각이 됩니다. 또 금리가 내려가니까 기대 수익률이 예전에 높았잖아요. 그렇죠. 왜냐하면 높았으니까 내가 받은 만큼 이자를 내야겠다라고 생각하니까. 근데 이제는 조금 수익률이 좀 낮더라도 그래도 바로 선택할 수 있는 약간 선택지가 좀 더 넓어질 거다. 네. 그렇게 또 보는 입장이 맞겠죠? 네,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임대차 시장을 얘기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. 임대차 시장은 상업용 부동산, 특히 저희 빌딩의 임대 수익과도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잖아요. 그래서 그렇죠. 사실 지금 임대차 시장이 좋지가 않아요. 자, 좀 얼어붙어 있죠, 아직까지는. 네, 뭐 기업들 대출 금리도 좀 비싸고 경기도 안 좋으니까 뭐 자영업자들도 많이 좋지가 않거든요. 힘들죠. 지금. 네. 근데 요번에 이제 민주당 정권의 핵심이 뭐죠? 돈 주는 거잖아요. 그렇죠. 25만원? 25만 원 복지 추경하겠다. 좀 어. 약간 그 자영업자들에게 좀 낮은 금리로 해가지고 좀 더 대출을 많이 해주겠다. 그런 부분 결국 돈 풀기인데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돈 푸는 건 당연한 거고 그래서 이렇게 소비를 좀 활성화시켜서 내수를 좀 더 활성화시킨다. 이런 부분이 좀 더 기대해 볼 만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. 그렇게 되면은 자영업자들도 좀 숨통이 트여서 기업들도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또 자금 유동성이 좋아지잖아요. 그렇죠. 그렇게 돈 들어오면은 이제 스타트업들이 다시 뭐 네. 손님들을 구할 수도 있고, 그렇죠. 그리고 또 사무실 임대도 많이 구할 거고, 지금 네. 사무실 임대 많이 비어 있는데 맞아요. 그런 부분에서 좀 좋아질 것 같기도 해요. 맞습니다. 그래서 자연스럽게 임대차 시장도 좋아지면서 또 그게 바로 또 건물의 수익률이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연결이 되니까 그렇죠. 빌딩 시장도 더 좋아질 거다. 그렇게 또 보고 있습니다. 근데 이건 바로 적용되는 건 아니고 조금 시간을 지나서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. 한 6개월 정도 후에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네, 저희가 이제 종합적으로 볼 때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은 과거의 이제 규제에서 벗어나서 시장의 흐름을 좀 존중하고 공급을 늘리고 좀 돈을 좀 더 풀고 유동성 늘리고 그렇게 나아갈 거로 예상이 되는데요. 네. 뭐 아파트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네. 우리 빌딩 시장에도 좀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거고 투자 기회를 좀 확대하는 좀 긍정적인 신호가 될 거라고 좀 예상이 됩니다. 맞습니다.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. 저희. 네, 그렇죠. 그래서 사실 지금 네. 강남 아파트만 막 올랐잖아요. 그렇죠. 저희는 아파트만 오르고 네. 빌딩은 막 거래가 조금 뜸하고 좀 그랬거든요. 그렇죠. 네, 이제는 빌딩 시장에도 좀 돈이 들어올 거라 예상이 되고요. 네. 특히 세금 부담 완화하고 이 다주택자 규제에 대한 유연한 시각은 이런 빌딩 투자자분들에게 직접적인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의 빌딩 투자할 때 조금이나 좀 도움이 되셨으면 바라고요.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밑에 편하게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. 네,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